볼보가 제일 잘하는 건 좀 풍성하달까, 완만하달까, 혹은 기대고 싶은 느낌을 준달까, 그런 이미지들, 그런 느낌들을 자동차에 아주 곳곳에 촘촘하게 심어 놓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런 점에서 XC40을 운전할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.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입니다.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차를 같이 만나볼 시간입니다. 볼보 XC40 B4 2021년식 모델입니다. 볼보 XC40의 익스테리어는요, 보닛에서 한 3가지 단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. 보닛에서 얼굴에 이어지는 선과 면에서 한 3가지 정도의 단서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, 직선과 약간의 곡선, 그리고 굉장히 과감한 면의 활용입니다. 그래서 이 보닛 위에 보시면 부드러운 곡선이 하나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, 그 옆에는 직선이 있습니다. 이 선들이 뒤에 이어지면서 그대로 어떤 스토리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, 이 면을 이렇게 과감하게 쓸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XC40은 볼보에서 제일 작은 SUV이고 60과 90하고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, 그런 점에서 볼보가 XC40에 주고 싶은 성격이 어떤 건지를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같은 맥락에서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도 이렇게 각이 잡혀 있습니다. 이걸 보시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, 볼보의 시그니처잖아요. XC40에 적용되어 있는 토르의 망치, 주간주행 등은 가운데가 이렇게 크롬으로 갈라져 있어서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같은 브랜드의 다른 모델들, 그러니까 40, 60, 90 혹은 세단이라도요, 60과 90, S60과 90을 디자인을 하면서 차별화를 할 때 볼보가 어떤 디테일의 차이를 주면서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디테일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과감한 면은 아래쪽에도 이어지는데요, 여기도 보시면 움푹 파여 있고 밑에도 움푹 파여 있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건축적인 혹은 구조적인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. XC40의 앞모습에서 옆모습으로 넘어가기 전에요, 이 차의 색깔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데님 블루입니다. 좀 유난히 예뻐 보이는 색깔 중에 하나예요. 저희가 얼마 전에 V60 크로스컨트리 리뷰할 때도 이 색깔이었는데 뭐 계절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, 참 예쁘게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또 면을 굉장히 과감하게 꺾어서 쓰고 있어요. 이런 데를 보면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 감독님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, 도시에서 보면 바닥과 주변의 환경들이 이 사이드 뷰에서 이 면의 굴곡과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또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동차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페인트가 얼마나 고르게 정리가 됐는지, 면을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도 여기서 느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선 중에 어떤 선을 따라갈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이 차를 좀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저는 이 선을 따라가기로 해볼게요. 이 헤드램프 가운데서부터 이어지는 선인데 뒤로 가면 이게 C필러까지 이어집니다. 저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XC40 디자인의 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요즘 나오는 SUV들의 옆모습을 보면 이 C필러에서 샤크핀이라고 합니다. 그 상어 지느러미에서 유래한 디테일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XC40은 그걸 하지 않고 여기를 다 면으로 살렸습니다. 역동적인 느낌을 살리고 이 면을 다 그대로 노출을 시켜준 거죠. 그리고 요 각도가 굉장히 과감한데요, 이게 리어램프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. 여기도 역시 볼보의 패밀리 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, 그래서 제가 볼보를 감상할 때 제일 즐겨보는 각도가 여기에서 탄생을 합니다.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니은자로 꺾여 있는 게 되게 이 자동차의 조형미를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이 리어램프 디자인도 보면 XC60하고 90하고는 좀 다르죠. 훨씬 더 전체적으로는 짧고 과감하게 꺾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거 마음에 들어요. 이 차랑 참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과감하게 꺾여 있는 대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부피감이 되게 도드라지는데요, 이것도 역시 옆에서 보시면 그대로 얼굴의 그 두께감하고 이어집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가 되게 이렇게 둘러서 숄더 라인 밑으로는 덩어리감이 되게 좋은 차예요.
마음에 드시죠? 제가 볼보 인테리어 말씀드릴 때마다 세 가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합니다. 나무, 금속, 가죽의 비율을 잘 보셔야 된다고. 나무는 나무답고 금속은 적절하게 쓰여서 참 예쁘고 가죽도 참 질감이 좋다,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XC40은 볼보의 XC 레인지 중에 가장 젊은 느낌입니다. 그래서 금속이 빠졌습니다. 나무랑 가죽은 굉장히 눈에 잘 들어와요. 그리고 플라스틱이 좀 쓰였고요. 이 스티어링 휠을 감싸고 있는 가죽, 그리고 이 CTS인 가죽은 참 여전히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앞에는 우레탄 재질로 살짝 뭐랄까 역동적이지만 여전히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. 이 나무가 쓰인 면이 제가 아까 익스테리어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과감하게 파여 있어요. 그리고 나무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참 되게 좋아요. 금속이 빠진 대신에 패브릭이 쓰였습니다. 이 천장 부분을 좀 만져보시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의 패브릭이 쓰였고요.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아마 이런 질감은 좀 낯설게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. 이 부직포입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이 패브릭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게 나무나 뭐 금속 같은 걸 많이 쓰면 약간 실내 공간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. 뭐 거실이라거나. 그런데 이 패브릭을 쓰면 좀 더 친밀한 느낌이 듭니다. 내 옷 같기도 하고 약간 옷장 같기도 하고, 그렇게 운전자랑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깝게 해주는 소재가 저는 패브릭이라고 생각하는데, XC40에서 그걸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. 되게 똘똘한 변주라고 생각합니다. XC40 중에 또 하나 다른 게 있는데요. 인스크립션 모델의 60과 90은 바우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을 쓰고 있잖아요. XC40은 인스크립션 모델의 경우에 하만카드 온 오디오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. 13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. 바우앤 윌킨스하고는 확실히 다른 느낌입니다. 이것도 역시 젊음이라는 단어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좀 더 경쾌하고 팝한 느낌의 오디오를 들려주고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, 이 인스크립션 모델의 기어 노브는 크리스탈이에요. 오레포스 스웨덴이라고 써있는데요. 19세기 말, 20세기 초부터 있었던 굉장히 유서 깊은 회사입니다. 전체적으로 이 볼보의 레이아웃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인데, XC40을 보실 때 즐기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언어를 어떻게 변주하고 있느냐일 거예요.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인 부분이라거나 여기에서 면을 쓰고 있는 방식들이 굉장히 좋고요. 또 하나 재밌는 건요, 이 가운데 부분에 여기가 이렇게 스프링으로 누르면 열리고 놓으면 닫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, 이게 쓰레기통입니다. 쓰레기통으로 안 쓰셔도 되는데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요.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. 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볼보는 확실히 좀 스마트한 면이 있습니다. 깨끗하게 실내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서 개방감은 굉장하고요. 아까 제가 이 C필러에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 말씀드렸잖아요. 샤크핀이 아니라 면을 넓게 쓰고 있다. 그런데 아마 이런 의뢰 하셨을 거예요. 면을 넓게 쓰는 대신에 뒷좌석에서의 시야가 좀 희생되는 게 아닐까?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. 뒷좌석에 앉아보시면 딱 눈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시면 이 디자인이 내 시야를 전혀 가리지 않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공간감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SUV 갖고 계시는 분들, SUV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넓은 공간을 소유하고 싶어 하시잖아요. 그래서 XC40급의 차보다는 60이나 90, 조금만 더 돈 벌면 90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텐데, 40에서 공간감을 전혀 손해보지 않았어요. 이 안에 들어와 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데요. 일단 뒷좌석이 좁지 않고요.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. 애초에 설계를 잘한 거죠. 되게 박시한 느낌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이고 건축적인 외향에서 공간을 제대로 뽑아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. 2열을 접지 않은 상태, 그냥 트렁크만 열면 460리터의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. 그리고 2열을 접은 상태에서는 1336리터입니다. 이 XC40의 공간감은 굉장히 좋은 수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 XC40 타고 나오면서 계속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여러분, 이거 되게 기분 좋은 차예요. 스탠다드 재즈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진짜 많이 알려진 곡 있잖아요. 뭐 Fly Me to the Moon이라거나 뭐 Beyond the Sea라거나 뭐 이런 진짜 여러 명의 가수들이 정말 다양한 버전으로 부른 그 중에서 마침 내 구미에 딱 맞는, 들을 때마다 기분 좋은 곡을 딱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실까요? 너무 적절하게 이 감각이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
운전하는 내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. XC60이랑 90이랑 이제 같은 브랜드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60이랑 90은 기본적으로 공간감이 굉장한 차들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. XC40은 그렇지 않아요. 내가 이 차를 제어하고 있다는 느낌, 나랑 이 차의 싱크가 훨씬 더 높은 느낌이 듭니다. 그 점에서 이 모든 재미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역동성을 전면에 내서 뭐 BMW라거나 아우디를 운전할 때 감각하고는 또 달라요. 볼보가 제일 잘하는 건 좀 풍성하달까, 완만하달까, 혹은 기대고 싶은 느낌을 준달까, 그런 이미지들, 그런 느낌들을 자동차에 아주 곳곳에 촘촘하게 심어 놓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런 점에서 XC40을 운전할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. 볼보는 이제 완전히 몇 년 전에 저평가 우량주라고 이야기했던 수준은 완전히 벗어나 있죠.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한 것 같고, 지금 바로 계약해서 한 1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. 60 사러 가셨다가 40이 조금 더 빨라서 40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고요. 그래도 아마 후회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. 취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차 자체의 완성도 혹은 차 자체의 유쾌함을 생각해보면 XC40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, 지금의 저라면 이 차를 선택할 것 같아요. 볼보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안전장비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. 뭐 트림에 따라서 안전장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안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건 없다는 뜻이에요. 모든 트림에 동일한 안전장비가 적용이 되어 있고,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거나 차선 이탈 방지 장치라거나 볼보의 시티 세이프티 뭐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, 후방 추돌 방지 장치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시티 세이프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볼보의 자랑이고 철학이기도 하죠. 교통사고 조사반이라는 게 있습니다, 볼보에는. 그런데 도시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사고가 다 시속 50km 미만에서 일어났고, 굉장히 높은 확률로 브레이크를 전혀 제동하지 않았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알아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시티 세이프티입니다. 도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명사고, 그리고 충돌 추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15km 미만일 때는 완벽하게 정지를 하기 때문에 나와 보행자 혹은 차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좀 놓이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요즘에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라거나 큰 동물들까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역시 또 마음을 놓을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XC40에는 아까 하만카돈이 적용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바월샘 윌킨스의 예테보리 콘서트홀 모드라거나 2021년식부터 적용되어 있는 네페르티티 재즈 클럽 모드는 없습니다. 대신에 선명함, 온화함, 그리고 제가 구미에 맞게 이퀄라이저를 세팅할 수 있죠. 근데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이퀄라이저를 어떻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 좋은 수치들을 아마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걸로 설정해 놓으시면 이 하만카돈 스피커를 만끽하시는 데는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. 여기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. 2021년식 볼보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XC40에도 장착이 되어 있죠. 지난번에 저희가 V60 크로스컨트리 말씀드릴 때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이 승차감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,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주행할 때 어떤 차이점을 주는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닙니다. 지금 구매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. 그냥 하이브리드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, 마일드 하이브리드, MHEV라고 하죠.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저속일 때, 그리고 출발했을 때, 뭐 이럴 때 이제 전기 모터만 쓰고 힘이 더 필요할 때는 내연기관이 힘을 보태고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훨씬 길죠. 그리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더 적적인 중간 단계, 그러니까 충전을 할 수 있고요.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용량이 작은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. 보통 자동차에는 12V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48V입니다. 그래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점은 정말 몇 번 안 되실 거예요. 시동 걸 때, 그 다음에 오토 스타트 스탑 기능이 작동할 때 정도? 그러니까 이 시동이 훨씬 부드럽게 걸려요. 훨씬 부드럽고 가볍게 하는 느낌? 그러니까 아, 이게 바로 전기 모터가 도와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고, 그 순간에 약 14마력 정도의 힘을 보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한 7g 정도가 줄어듭니다. 아주 작은 전기 모터의 힘으로 내연기관의 힘을 덜어내면서 촘촘하게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
엔진의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맞추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승차감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없어요. 평상시에 운전할 때는 내연기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2021년식 볼보 모델들에서 달라진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이 최고 속도가 180k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.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전을 생각하겠다는 뜻이죠. 그리고 케어키라는 걸 받게 됐을 텐데 보조키에 속도 제한을 따로 걸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뭐 혈기왕성한 아드님이 내 차를 운전하러 나가는데 과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100km? 뭐 혹은 90km? 그 정도로 제한을 걸어 놓는 거죠. 그러면 그 이상 빨리 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전체적으로 이 차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. 똑똑하죠? 제가 이 차랑 같이 보내는 며칠 동안 이제 볼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느낌,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성숙하게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느낌이야말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름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너무 크지 않은 SUV, 그러니까 컴팩트 SUV 중에서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고 싶다, 프리미엄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, 이런 생각이 드시면 XC40 한번 고려해 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. 저희는 곧 다른 시승기 또 다른 컨텐츠로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댓글과 좋아요,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